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30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저희 방송을 해외에서 그리고 북한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일요일 아주 날씨가 좋았습니다. 청와대 구경을 갔습니다. 청와대로 가려면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서 인증 코드를 받아야 합니다. 그날 오후에 갔는데 아주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날씨가 좋고 일요일이니까 몇 차례 청와대를 간 적이 있습니다. 본관에도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이번에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한 3시간에 걸쳐서 쭉 산책을 하고 구경하고 왔습니다. 정말 좋은 자리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조선조 시대에 새긴 글이 천하제일복지라고 했는데 그야말로 천하제일복지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보통 광화문에서 북쪽으로 바라보면은 청와대가 보입니다. 청와대 뒤에 북악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주 근사한 장면이죠. 그런데 청와대에 들어가서 남쪽으로 바라보면은 그 경치 또한 좋습니다. 등으로는 북악산을 지고 남쪽으로 바라보면은 광화문 일대의 건물군 그리고 남산이 보입니다. 그 너머는 한강이죠. 그러니까 이 청와대의 기본 방향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향하는 방향입니다. 조선조 시대 때 정도전이 서울을 설계할 때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청와대가 없었지만은 바로 경복궁, 그 다음에 남산, 한강, 오른쪽으로는 인왕산, 남쪽으로는 저 관악산, 남산, 왼쪽으로는 낙산, 등 뒤로는 북악산 이렇게 방향을 정한 겁니다. 그 뒤에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도 결국은 서울도 그렇지만 북쪽에서 남쪽으로 뻗어간 발전 방향이죠. 그런데 쭉 둘러보면서 그동안 청와대를 역대 대통령들이 참 아끼면서 잘 가꾸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경이 근사하고 심은 나무 또한 아주 아름답고 건물들도 잘 지었습니다. 구중궁궐이라고 한마디로 욕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국력에 맞게 너무 크지도 안 하고 초라하지도 안 하고 아담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한국의 미라는 것이 아담한 거죠. 스케일로야 뭐 서양이나 중국, 일본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하나하나의 그 정교한 아름다움은 한국이 대단합니다. 그런 전통을 이어받은 곳이 바로 청와대였습니다. 청와대 본관, 영빈관, 그리고 대통령이 살았던 관저, 뭐 이런 걸 쭉 둘러보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개방되기 전에도 사실은 그 옆에 길을 만들어서 일반 등산객들이 올라갈 수 있는 코스가 있었습니다. 또 그때도 예약을 받아서 한 해에 수십만 명이 청와대를 구경했습니다. 이번에 개방된 청와대가 처음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그야말로 활짝 개방을 했죠. 대통령 집무실, 영부인 집무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저에 침실까지 지금 공개되어 있습니다. 관저 침실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명문을 하나씩 읽다가 보니까 조금 이상한 대목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층 대통령 집무실 입구에 이런 설명판이 있더라고요. 본관의 핵심 공간으로 대통령이 업무를 하던 곳이다. 국정 현안에 대해
직무를 보거나 소규모 회의를 주재했던 장소다. 직무실을 포함한 대통령 공적 공간인 청와대 본관 전체 면적은 2761평방미터로 이전된 용산 대통령실 청사의 윤석열 대통령 직무 공간 면적 415평방미터 대비 약 6배에 달한다. 2761평방미터라고 하면 될 텐데 이걸 굳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의 윤석열 대통령 직무 공간 면적보다 약 6배나 크다.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같으면 그 정도 공적 공간을 가지고 직무도 보고 뭐 훈장도 수여하고 간단한 회의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성명은 너무 크다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참 검소한 사람이라서 6분의 1만 지금 차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교 대상이 이게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본관 전체 면적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직무 공간 면적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조건이 아니라고 지금 보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6배의 방점을 두고 전 대통령들이 정말 공간을 허비했구나 하는 느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부인 집무실 앞에 있는 설명서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설명을 해놓고는 마지막에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는 별도의 영부인 관련 전용 공간이 없다. 이거 왜 필요합니까? 아니 지금 용산의 대통령실과 앞으로 들어서 새로 만들어질 개수되는 겁니다만은 과거에 외교부 장관 공간 그게 대통령 이제 사저로 되는데 대통령 그걸 관제라 그래야 되거든요. 관제가 되는데 분리되어 있으니까 대통령 집무실에는 영부인 관련 전용 공간이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굳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는 별도의 영부인 관련 전용 공간은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전 대통령들이 영부인 집무실을 두었다. 이것도 너무 공간을 낭비한 것 아니냐 하는 뉘앙스가 여기 숨어 있는 것 아닙니까? 참 공무원들 어떻게 보면 좀 야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의 대통령실 이전을 뒷받침해야 되느냐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날 오늘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출퇴근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 매일 경찰 병력이 700명씩 투입된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퇴근하는 윤석열 대통령 경우에 매일 경찰이 700명 투입되는데 과거 청와대 경비에 투입되었던 경찰 병력보다 순수하게 300명 늘었다는 겁니다. 300명. 과거에도 청와대 경비에 한 400명 정도의 경찰이 투입됐는데 이번에 출퇴근을 하니까 출퇴근하고 또 두 집 살림을 사니까 양쪽에 병력을 투입을 하고 출근하는 대통령 차량 지나가는 데를 경찰이 보호를 해야 하니까 그것까지 합치면은 300명이 늘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400명 정도 됐는데 300명이 늘었다. 그런 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공간 비교하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공정하게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이 집무실과 관저를 갈라가지고 사실상 두 개의 대통령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 이걸 국민들이 이제 체감하기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초동 사저가 조금 있으면은 한남동에 있는 외교부 장관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그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외교부 장관
공관과 대통령 관저는 차원이 다릅니다. 대통령 관저에서는 우선 경호병력이 거의 주둔해야 됩니다. 비서실이 거의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군대가 주둔해야 됩니다. 왜냐? 방공망이 있어야 됩니다.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청와대에 가서 느낀 거는, 아, 이 청와대는 정말 편안한 곳이면서도 안전한 곳이구나. 등 뒤에 북한산이 있으니까 북쪽에서 날리는 무슨 전투기나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용산 집무실도 그렇고 관저도 그렇고 공중 공격부터 매우 취약합니다. 또 대통령이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근무하는 시간보다는 관저에 머무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주말 그리고 퇴근 후. 그러니까 완전한 두 집 살림입니다. 이 예산 낭비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경찰 병력이 하루에 300명씩 추가로 투입된다. 그만큼 치안, 교통 다른 분야에서는 좀 취약해지는 것 아닐까요? 자, 이걸로 끝입니까 지금? 이것으로 끝이냐고요? 아니잖아요. 다음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다음 대통령은 만약 공약을 내건두면 나는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 대신에 청와대에서 일반 주민들도 일반인들도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을 확실히 확보하겠다. 청와대 안에서 오히려 국민들과 어울리겠다. 그러나 용산은 너무 낭비가 많고 너무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경비를 줄이겠다. 국방부 다시 돌려주겠다. 그럼 표 안 될까요? 또 이렇게 공약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 짓겠다. 이런 볼품없는 국방부 건물은 이 대외적으로 별로 한국의 위상에 걸맞지도 않다. 새로 건설을 짓겠다. 국제 공모하겠다. 거기에는 대통령실과 관저를 합쳐가지고 출퇴근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다. 출퇴근하는 대통령으로 지금 자랑을 하는데 나는 출퇴근하지 않는 그리고 경찰에 폐를 끼치지 않는 일반 시민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돈도 절약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감사합니다.